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배당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배당금의 안정적인 지급이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지만 오랜 기간 적립식 투자로 복리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배당 성장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높은 배당 성장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기업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DB손해보험입니다. 2019년부터 DB손해보험의 배당금을 보면 2019년에는 배당 삭감을 보였지만 이후 5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가파른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은 높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보아 안정적인 재무 관리가 곁들여진 배당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배당 성장을 보이면서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는 모습이고 주가 상승도 동반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28년까지 35%를 목표로 주주 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업종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기아는 2020년 배당 삭감을 보였지만 이후 4년 만에 배당금이 6배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배당금이 6배나 증가했지만 배당 성향은 안정적으로 25% 수준을 유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높지 않은 배당 수익률을 보였지만 2024년에는 6.5%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과 높은 배당금을 모두 얻을 수 있던 기업입니다. 기아는 2027년까지 배당 성향은 25% 이상을 목표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최대 10%까지 계획하면서 총주주 환원율 35%를 지향한다는 정책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설정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과 전기차 점유율 확대로 충분한 체력은 있지만 관세 영향으로 인해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 모습은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화재 우선주입니다. 삼성화재는 2019년에 배당 삭감을 보였으나 이후 5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은 낮아지는 모습을 미루어 보아 주주 환원과 재무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50%를 목표로 주주 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임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높은 배당 수익률과 안정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DB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업황 개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도 최근 배당 성장이 높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높은 배당 성장을 보였고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인 기업입니다. 배당 성향이 들쑥날쑥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정책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력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멘트 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지만 한일시멘트는 과거부터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스평가정보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2019년부터 보더라도 매년 10%가 넘는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년 높은 배당 성장을 보이면서도 배당 성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적 안정성도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까지는 배당 수익률이 1%대로 낮은 모습이었지만 배당 성장을 보였고 주가도 많이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와 주어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에는 최소 370원의 배당금을 목표하고 있고 2028년까지는 매년 배당금을 5%씩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씩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계획하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나이스평 가정보가 영위하는 사업이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아니라서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2020년에 배당 삭감을 보였지만 이후 4년 만에 배당금이 4배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부터 배당금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배당 성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배당 성장과 재무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부터는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 더 매력적인 기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027년까지 최소 배당금으로 10,000원을 설정했고 총 주주 환원율 35% 이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를 포함하여 자사주 매입 규모를 4조 원으로 설정하면서 과거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기아와 마찬가지로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는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영원무역홀딩스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2019년부터 매년 20%가 넘는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한 적이 있어서 좋지 않게 보고 있었지만 수치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던 기업이었습니다. 매년 가파르게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20%도 되지 않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주 환원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2029년까지 별도 순이익의 50% 내외로 주주 환원을 시행하고 매년 총 발행 주식수의 1%씩 소각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보다 긍정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고 있지만 노스페이스 원브랜드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으니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HS헤드입니다. HS헤드는 2020년에 배당 동결을 보였지만 이후 매년 10% 이상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동결을 보였던 2020년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배당 성향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입니다. 배당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8%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HS헤드는 연결순이익의 30% 이상을 환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주주 환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그룹의 광고를 맡고 있으면서 인도에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 외에 다른 금융지주들도 꾸준한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JB금융지주는 코로나 시기에도 배당 성장을 보인 기업이고 5년 만에 배당금을 3배 이상 증가시킨 기업입니다. 과거보다 배당 성향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3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는 2026년까지 주주 환원율 45%를 목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28%로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건전성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는 한일홀딩스입니다. 한일홀딩스는 앞에서 소개했던 한일시멘트의 모기업입니다.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에는 주식 배당까지 지급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홀딩스도 한일시멘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없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설정한 모습입니다. 1969년부터 55회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금리를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하고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갖추고 있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는 앞에서 소개한 나이스 평가 정보의 모회사입니다.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높은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 발행 주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을 계획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주주 환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나이스도 비과세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분석하셔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당 성장이 높은 기업들의 배당 성장률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장담은 없습니다. 배당 성장, 배당 수익률, 주주 환원 정책 등 배당 투자를 지속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생각되니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실적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꼭 체크하셔서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